안녕하세요. 가족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인 용달 그리고 또 개별 화물 그리고 임대 번호판으로 운송 사업을 창업하실 때 좀 주의사항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개인 용달 번호판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인 용달 번호판 가격은 지금 2,900에서 3,0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거의 다 3,0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달은 저번 달에 비해서 조금 나가는 게 조금 덜어졌고요. 그리고 개별 화물을 요 근래 좀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별 화물은 지금 현재 2,800선에 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사오는 거 파는 거 얼마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거래되는 거는 거의 이제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50만 원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대부분 위탁 판매로 해서 판매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화물은 저번 달 대비 찾으신 분들이 좀 많아졌고, 지금 난방값이 한 2,800 정도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 번호판은 거의 400에서 500 사이, 보험률 100% 기준으로 봤을 때 400에서 500 사이 월 24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험률이 뭔지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보험률은 이제 내가 자동차 보험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100% 기준했을 때, 뭐 300만 원 좀 많다고 생각하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험률이 60%짜리는 내가 보험료를 200 낼 거를 120만 원만 내면 되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보험률이 뭐 70%짜리다 그러면은 이제 140만 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개인 용달 창업해서 내가 만약에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시는 게, 개인 용달 창업하고서 내가 만약에 한 달 정도 일해보고 내가 일이 나랑 안 맞다라고 판단하에 그냥 다시 남바 팔아야겠다 해서 연락 주신 분들이 또 몇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6개월 동안은 양도영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6개월 동안은 양도영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거나 싫거나 무조건 시작하셨으면은 6개월은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용달은 샀다가 팔아도 내가 샀던 금액에 거의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샀던 금액이 거의 이제 중간에 알선 수수료 빼고,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산 금액에서는 거의 취득세 빼고는 손실 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다가 팔면 좀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난방값 갭 차이도 좀 크고, 뭐 제가 2,400에서 뭐 8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특히 예를 들어서 파비스 뭐 8.5톤 윙바디에다가 개별 화물 번호판 다신 분들은 일단 차값도 1억 4천이 넘어가고, 거기다 남바를 붙여놨으면 나중에 남바 팔 때 취득세가 많이 발생을 해요. 남바를 통째로 붙인 채로 나가면 좋은데 차 따로 번호판 따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남바를 찍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800이 거래된 게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2,200, 300 이렇게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취득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는 점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운송사업 창업할 때 또 이제 신용불량자인데 또 내가 운송업을 할 수 있냐? 네, 운송업 하실 수 있어요. 그 가족분 명의로 해두시고서 내가 기사로 올라가는 거로 하실 수 있는데, 또 남의 명의로 해놓고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명의가 내게 아닌 또 타인 명의로 하면은 가족 외에는 하시는 거를 절대 권해드리고 있지 않고, 차라리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가족분 빼고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굳이 진짜 믿을 만한 친구다라고 하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친구분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 앞으로 세금도 나오지, 뭐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남 말고 다 대부분 가족 명의로 해서 사업자 내시고 기사님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추적이나 뭐 이런 건 따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협회 등록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나를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 같은 거 내가 못 받을, 지금 뭐 파산이나 아니면은 뭐 회생 절차 밟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셔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분들도 좀 도와드렸고, 임대번호판도 내 가족 명의로 해서
사업자 다 내고서 기사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어요. 또 요즘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용달 창업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개인용달 창업할 때는 비용이 보통 4천만원 중반에서 5천만원 초중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 차급으로 갈수록 금액은 올라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5천에서 한 1억 5천까지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번호판으로 하면은 차값에 임대남바 컨설팅 비용이랑 그다음에 취등록세 생각하면은 차값 플러스 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5톤 10파레트짜리 윙바디를 사신다고 하면 한 7,7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7,700에 1000만원 정도 더 하면은 1000만원 정도 더 하면은 이제 8,7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5톤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번호판을 달았을 때는 개별화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5천에서 1억 5천까지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라보 다마스에도 가끔 이제 임대번호판 달 수 있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 달 수는 있는데 물류회사에서 잘 안 달아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고율도 많고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율도 많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사에서도 요즘에 라보다마스로 안 달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더 안 달아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운송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 임대번호판은 이제 라보다마스부터 11톤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11톤까지 올리면은 어쨌든 톤수가 올라가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행정수수료라고 하거든요. 물류사에서 얘기하는 행정수수료를 10,000원, 20,000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 큰 차 위주로 보내주려고 하고 달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큰 차일수록 속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율이 아무래도 일반 차에 비해서 좀 적긴 적거든요. 라보 다마스 소형 화물차에 비해서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물류사에서도 작은 차로는 안 달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 난방값도 좀 올랐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운송사업 창업하실 때 어떤 차종이 좋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윙바디가 좋긴 하지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카고가 가장 좋아요. 카고가 일을 유연하게 내가 잡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이제 비 오는 게 싫다, 장마철에 막 비 오는 게 너무 귀찮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윙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윙은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윙은 일반 카고에 비해서 일이 조금 덜하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고정일 잘 받으면 되는데 고정일 받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카고를 해보고, 카고 해보면서 접이식 코로가 달려있는 차로 해보면 또 나름의 또 장단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고해서 너무 불편하다, 갑받치고 이런 게 귀찮다 하면은 접이식 코로 해보시고, 그리고서 또 이게 또 나랑 안 맞다, 그냥 나 윙바디에 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윙바디 중고로 올려도 되거든요. 중고 윙바디 올리는데 한 5,600 정도 들어가니까 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보시고, 그리고 또 운수업 창업하시고 내가 만약에 용달 가고 이제 난 좀 더 큰 톤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용달 남바부터 먼저 파시고 그 다음에 개별함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은 또 한 달에서 넉넉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내가 기존에 있는 차를 먼저 판매를 완료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톤수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한 대씩밖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업용 화물차는 딱 개인 앞으로 한 사람당 한 대밖에 차가 안 나온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지금 많이 문의 주시는 질문들이 운수업 창업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창업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일단 차종 결정하시고서 양도양수 서류 접수하고, 양도양수 서류 이제 운송사업 면허권이 양도양수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허가증 갖고서 이전 완료하시는 거, 이제 허가증 갖고 이전 완료하고, 운송사업 허가증이랑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으로 명의 이전 등록증으로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발행하시면 되거든요. 사업자 발행하시고
전국 24시 콜, 그다음에 원콜, 뭐 더운반, 그리고 뭐 인성콜, 이렇게 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게 아무래도 24시 콜이기 때문에 24시 콜 먼저 해보시고 좀 내가 괜찮아졌다, 좀 자리 잡았다 하시면 이제 뭐 원콜이나 도움반도 뭐 추가로 하셔서 이제 콜 받는 걸 더 늘리시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운임 단가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합찜을 안 하고서는 돈을 버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합찜하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합찜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시면서 내가 이제 또 합찜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을 배워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합찜도 내가 합차지에 몇 시까지 꼭 도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지도 잡아야 되고, 일단 단가가 안 좋은 것들은 합찜을 다 노리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콜 잡았을 때는 잡자마자 바로 이제 화주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케줄 잡고서 그 지역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서울 경기권에서 쭉 내려가서 뭐 부산 쪽으로 간다, 그럼 중간에 대구 잠깐 들렸다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또 가서 또 문제가 내가 대기 시간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좀 되게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4시 콜만 갖고서 일을 하시다가 점차 하나씩 늘려가는 거를 배우셔야지, 처음부터 막 내가 금액 맞는다고 내려가는 길목이라고 다 맞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경로가 꼬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빨리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일하실 때 이제 어느 노선대로 잘 가야지, 어떤 것부터 먼저 순번대로 가야 될지도 잘 확인해 하셔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취소해야 되거든요. 화주 입장에서도 싸게 빨리 갖다 줄 사람을 필요하지만 그 싸게 갖다 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화주도 감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콜 받으면은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왜 전화하냐고, 아니면 왜 빨리빨리 안 오냐고 이런 식으로 뭐 따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화물차 기사님들 굉장히 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는 그러진 않겠잖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나쁜 사람보단 착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 많지만 또 이상한 화주나 이상한 물류회사들은 꼭 그렇게 자기가 값인 양 행동을 한대요. 어쨌든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내가 일을 해주는데 사람을 그렇게 막 부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옛날에 3D 직종이라고 피하던 직종이지만 이제는 이제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저희 또래도, 제가 30대 중반인데 저희 또래도 이제 나이가 차면은 취직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이제 운수업으로도 많이 뛰어드시는 것 같아서 막 요즘에 저희들 문의가 많이 와요. 이제 운수업 할 때 어떤 게 좋냐,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냐, 뭐 대출은 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또 이게 얘기 나온 김에 대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개별화물은 차값 이제 대출 금액이 조금 더 한도가 높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화물은 남바값까지 할부가 가능한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전액 할부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 돈 갚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내 기본 시드머니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창업을 하셔야 돼요. 전액 할부 할 수 있는 신용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할부금 내다가 내 순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맨날 쫓겨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사람이 그렇게 쫓겨 살다 보면은 여유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창업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창업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화물차 카푸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운수업해서 만약에 내가 큰 차에서 다 돈 잘 벌 것 같으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운수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창업하실 때는 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한 방에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돈 벌겠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좋아했어도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해보면 운전업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어디 멀리 한번 놀러간 그 처갓집이나 뭐 친가 내려간다고 쳐도 뭐 몇백 킬로 타면은 그것도 힘든데, 운수업은 짐까지 싣고 가서 또 그걸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운수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와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은 내가 월급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요즘 톤수 좀 맞춰서 3.5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점은 하거든요. 그래서 3.5톤으로 유지 비용이랑 내가 수지 타산 계산했을 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3.5톤 광폭인 바디 뭐 8장짜리나 아니면 10장짜리로 해서 창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 또 고정거래처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운수업 창업할 때 굉장히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비용이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하실 텐데, 그냥 뭐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개인용달은 남바값이 한 2,900에서 3,0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서 차값도 하면 1,000에서 한 2,000 사이, 그러면은 4,000에서 5,000 사이면 이제 창업하실 수가 있고, 부대 비용 들어가는 건 취등록세 한 남바가 붙어있는 거는 150선, 차 따로 번호판 따라오면 한 200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또 추가로 차값, 이전비, 그 다음에 보험료 세 가지 들어가니까 한 5천에서 한 5,500 정도 총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줄이고 싼 차로 최대한 줄여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4천, 한 5, 600 정도 그래도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라보다마스는 한 4천만 원 되면은 끝나고, 4천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남바값이 3천이니까 뭐 라보다마스는 한 500에서 700 정도 하거든요. 탈만한 거 살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취등록세는 발생 안 해도 매매상세 차 사면 또 매도비라는 게 발생을 해요. 매도비 발생하고, 매도비가 또 이전비에 포함되고, 용달 협회 가입비 대행료 뭐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0만 원짜리 라보를 샀다 그러면은 3천에 700에 이전비 한 100만 원 정도 더 하시면은 한 3,800 정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한 4천만 원 미만으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톤수 큰 차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에서 1억 5천까지, 아니 뭐 그 이상도 있고, 그리고 물류 남바는 이제 번호판 컨설팅 비용이 400에서 한 500 사이, 그 다음에 월 24만 원의 부가세 별도인 거 알고 계셔야 돼서, 차값 예를 들어서 7천짜리 차 산다고 하면 차값 7천에 부가세 700이 별도거든요. 이제 2.5톤 이상들은 다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은 7천만 원에 부가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취등록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 들어가고 하면은, 뭐 임대번호판 달았을 때는 한 7천만 원짜리 기준으로 한 8천 정도 다 들어갈 거예요. 또 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번호, 이제 내가 신용이 안 되는데 내 가정부 명의로 사업자 내서 내가 기사로 갈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동차 남바 할부도 할 수 있는데 1톤은 일부 금액만 뭐 2, 300 정도는 더 할 수 있고, 개별화물은 남바하고 차가까지 같이 다 할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신용 조회 봐야 되기 때문에 신용 조회 해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업 창업하실 때는 무조건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돼요.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접수 날짜랑 접수하는 방법들 다 나와 있거든요. 쉽게 보기 편하게 돼 있어요. 저희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제 블로그에 제가 그 화물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시험 자격 보는 거 제가 그 란 적어놨거든요. 홈페이지 그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화물 종사 자격증 취득하시고서 어떤 차종으로 하실지 결정하시고, 일단 소형 화물은 카고가 작고, 그 다음에 3.5 중형 화물부터는 내 몸이 편하려면 아무래도 윙바디 기준으로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톤 카고 축차들은 일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익이 내 맘대로 또 벌리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 카고는 합짐이 어렵다 보니 일반 윙으로들 요즘 많이 가는 추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나름 또 Q&A 뭐 질문과 답변들 좀 정리해서 올려본 거고, 그리고 또 운수업 창업할 때 남바 살 때는 꼭 주의해야 되는 게, 개인 간 거래 하시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어서 좋으신데, 양도영수 할 때 꼭 유료 부정수급인 이제 행정처분 받았던 이력이 있는지 꼭 그 각 시청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군포시 차량을 샀다. 그럼 군포시청에 차량 넘버 알려주고 이거 살려고 하는데 혹시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되팔 때 넘버에 대해서 손실이 한 300 정도가 발생이 돼요. 1회차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나 행정처분 받았던 번호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쭉 따라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영업용 화물차 관련되거나 그냥 중고 화물차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는 문자 보내는 란이 있어요.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또 상담 자세히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고요. 영업용 화물차 Q&A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호였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